자, 고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n가지라고 놓는다면, 자,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 자, A와 B가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의 수. 자, 이런 경우들은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라는 게 바로 고배 법칙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A와 B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A와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리고 A 그리고 이고라는 말이 들어가 또는 아니라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은 다 어떻게 한다? 고유법칙을 이용한다 라는 게 핵심이지. 자, 그러면 848번을 볼게.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 2고, 여기 이제 2고라는 말이 들어갔지. 홀수 2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자리가 있고 이렇게 1의 자리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홀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1, 3, 5, 7, 9, 그래서 5가지가 들어갈 거고, 다음에 1의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2, 3, 5, 7, 4가지가 들어가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2고, 즉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숫자는 소수인 경우니까 두 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결국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20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 이런 고유 법칙을 좀 확실하게 좀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제 수용도를 한번 그려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이제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는데, 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니까 1, 3, 5, 7, 9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에 1의 자리는 소수니까 1, 3, 5, 7, 9가 들어가는데, 10의 자리에 1이 왔을 때 이 경우에 대해서 2, 3, 5, 7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도 2, 3, 5, 7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7 다음에 10의 자리가 9에 대해서도 1의 자리가 2, 3, 5, 7, 4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 10의 자리에 있는 이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각각 4가지씩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5 곱하기 얼마? 4, 그래서 20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야. 다음에 849번을 볼게. 자, 집합 A라는 집합이 1, 2, 3, 4, 9, B는 2, 4, 6에 대해서, 자, C라는 집합은 A, B가 A, 이 순서상에 바로 C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A는 바로 A의 원소, B는 B의 원소야. 그럴 때 C 집합의 원소를 구하래. 자, 지금 우리가 보면 A, B로 이렇게 이제 C라는 집합을 표현하는 건데, 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요 X표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바로 A의 원소니까 여기서 1, 2, 3, 4,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4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다음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바로 B는 B집합의 원소니까 2, 4, 6, 3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각각이 연속적으로,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이 12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순서 A, B로 표현하는데, A 자리에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2, 4, 6, 여기도 2, 4, 6, 여기도 2, 4, 6, 여기도 2, 4, 6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총 12가지가 나오는 거고, 구체로 이제 순서상을 써보면 이런 거야. 여기가 1,2, 다음에 1,4, 1,6 쭉 나가서 4,2, 4,4, 4,6 이렇게 총 12개가 있다는 얘기지. 다음에 850번 볼게. 자, 요런 다항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 A가 이거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니까 A랑 곱해지는 거는 X, Y, G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X, Y, G, 다음에 C에 대해서도 X, Y, G 세 개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앞에 있는 A, B, C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X, Y, Z 세 개를 곱할 수 있으니까 총 9개가 나올 거고, 이 9개 중에 동량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9개가 끝이지. 그래서 항의 개수는 9개가 된다는 얘기야. 다음에 이제 유형 네 번째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들어가기 전에 약수의 개수하고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걸 표를 그려서 이 10의 약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 보면, 자, 2의 제곱이라는 거는 1, 즉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까지 나올 거고, 다음에 3이라는 건 1하고 3이 나오지. 그래서 이 곱한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2의 제곱, 다음에 3 곱하기 1, 여기다 좀 1 곱하기 1을 쓰자. 1 곱하기 2, 다음에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2의 제곱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그려보면 여기가 우리가 이 1부터 항상 출발하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바로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3개가 나올 거고, 다음에 여기는 지금 3의 1제곱이니까 1하고 3이니까 2개, 요 지수에다 1을 더한 요게 또 2개가 나오지. 그래서 요 사이에 나오는 거는 바로 3 곱하기 2가 되는 거 아니야. 즉 이 얘기는 지수 여기 2에다가 1을 더한 거, 여기 1에다가 또 1을 더한 거야. 그래서 곱한 게 바로 6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 왜 2를 곱하냐면, 여기에 왜 항상 여기 지수에다 왜 1을 더하냐면, 항상 약수 1부터 출발하잖아. 그래서 1, 2, 2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3도 1 곱하기 3 이렇게 나갈 테니까 무조건 지수에 1씩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거야. 어떤 A라는 숫자가 A의 M제곱, 다음에 B의 N제곱, C의 L제곱 이렇게 나왔어. 단 A, C는 소수야. A, B, C는 소수. 자, 이렇게 될 때 이 A라는 수의 약수의 개수는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그려보면 여기에 지수가 지금 m이니까 1 그리고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서 am까지 나가는 거니까 개수는 바로 m 플러스 1개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b의 n제곱이니까 얘도 m 플러스 1, 다음에 l제곱이니까 l 플러스 1이야. 그래서 각각을 다 곱한 것들이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지수에다가 일직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바로 약수의 총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약수의 총 합을 또 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약수들의 총 합을 구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약수가 이제 계속 6개 나오는데 이 숫자의 경우에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다 더하라는 얘기지. 요 더한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에 1, 자, 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 2, 2의 제곱을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는 여기 있는 3의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3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봐.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1 곱하기 1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고, 다음에 여기가 1 곱하기 3이 또 여기에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3이 또 2 곱하기 1, 2 곱하기 3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a의 제곱 4 곱하기 1, 4 곱하기 3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바로 4 곱하기 1, 4 곱하기 3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기에 있는 이 약수들의 요것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는 바로 요 주어진 소인분해 했을 때 여기가 제곱까지 나온다면 1부터 시작해서 2의 제곱까지 쭉 더하고, 다음에 3의 1제곱 1부터 3까지 더해서 이것들 분배 법칙을 해서 나오는 이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수를 소인수 이렇게 나왔던 얘기야. 그러면 이 약수의 총합은 am제곱은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에서 am제곱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b의 n제곱이니까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해서 마찬가지로 b의 n제곱까지 쓰고, c의 l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c의 제곱에서 어디 c의 l제곱까지 이렇게 써서 이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약수를 다 일일이 구해서 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할게.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바로 851번으로 들어갈게. 자, 851번을 보자. 자, 280과 자, 여기 좀 지우고 여기 보면 280과 42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런 게 있잖아. A와 B의 공약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첫 번째로 A와 B의 뭘 구하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에 바로 뭐가 된다고? 약수가,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거다라고 했던 기억나지? 다시 정리할까? A와 B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A의 약수 구하고 B 약수 구해서 공통으로 되는 거 찾지 말고 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라는 개념이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자, 그러면 볼게. 280과 42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뭘 하면 될까? 280과 420에 뭘 구하면 돼?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 280,
420의 최연속 구해보면 여기 10, 여기는 28, 여기 42가 나올 거고 7, 4, 28, 7, 6에 42, 2는 4, 2, 3은 6. 그래서 최대 바로 요거지. 그래서 140이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40이 되고 이 140의 약수가 바로 약수가 이 두 수의 바로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 공약수의 개수니까 즉 공약수가 바로 140이니까 그 140의 약수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지? 그래서 140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소인수분해 하면 여기 70, 여기 7에 10이고 2, 5. 그래서 이 14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될 테니까 이 수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결국은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2개가 되겠네. 답은 12. 852번을 또 볼게.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양의 약수의 총합을 B라고 할 때 B-A 값 구하래. 뭐 이거는 일단 주어진 숫자를 소인수분해 먼저 하면 되겠지? 2 하면 여기 36이고 2에 18, 2, 9, 18, 3, 3은 9. 그래서 이 72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자, 첫 번째 양의 약수에서 A라고 했으니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을 더한 거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가 나올 거고 두 번째로 약수의 총합은 바로 요 2의 세제곱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까지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까지 그래서 계산하면 3 더하기 4, 7 더하기 8, 15 곱하기 4 더하기 13이 나오겠네. 그래서 15 곱하기 13이니까 15 곱하기 10을 하면 150이고 15 곱하기 하면 45가 나오겠지. 그래서 195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B-A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B-A는 195 빼기 12가 나오겠지. 그래서 183 얘가 답이 되겠다. 자, 853번을 또 보자. 54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P, 3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를 구하래. 일단 우리 약수 중에서 찾는 거니까 일단 540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자. 540을 자, 소인수분해하면 2에 270이고 여기는 3으로 하자. 3에 90이 되고 3에 또 30 여기가 3 곱하기 10 2 곱하기 5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540을 소인수분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지.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짝수의 개수부터 구할게. 이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자, 짝수는 항상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숫자에서 보면 요 숫자에서 일단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를 뺀 나머지들은 지금 결국 뭐냐면 뭐가 남았냐면 2의 제곱이 아니지. 2 한 번 나왔으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일단은 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2는 무조건 얘는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는 하나 빼놓은 거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이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요 노란색 안에 들어갈 거는 바로 이 수에 바로 뭐가 들어가면 된다? 약수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이 약수는 요 1을 지수에 1씩을 더한 거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16개가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배운 것처럼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단 요 540의 양의 약수니까 2의 제곱, 3의 세제곱, 5가 있는데 일단 이게 짝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인수 중에서 2라는 인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봐. 그럼 나머지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인데 여기서 2는 2가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안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야? 두 가지를 취할 수 있고 3의 세제곱이 취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잖아. 그러니까 총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고 5가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안 들어가는 경우와 한 번 들어가는 경우니까 두 가지지.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16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짝수가 아니라 뭐야? 3의 배수의 개수야. 3의 배수. 자, 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4의 배수는 일단 3으로 시작이 되는 수니까 일단 봐. 그럼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요 식에서 요 인수 중에서 3이라는 3은 세제곱까지가 나는데 3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빼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3을 제외한 바로 2의 제곱, 3의 제곱, 5가 되는 경우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요 수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18 이렇게 나오겠지. 또는 자 우리가 2가 취할 수 있는 요 2라는 인수가 취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또는 한 번 또는 두 번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3의 제곱도 마찬가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경우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경우니까 세 가지고 5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또는 한 번 들어가는 경우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이거 똑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서로 1번과 2번은 동시에 동시에 할 수가 없지. 자 문제 다시 볼까? 자 문제에서 보면 짝수의 수를 p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p 플러스 q니까 얘가 지금 바로 p의 값이 나오는 거고 얘가 p고 얘가 q가 되는 거니까 p 플러스 q 답은 얼마야? 34가 되겠다.